네, 안녕하세요. 수돗물과 땡땡땡, 수돗물과 환경실천 진행을 맡은 안양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동현입니다. 물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또 현재 세대가 사용한 뒤에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공동 자산입니다. 때문에 환경운동을 한다면 수돗물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에 플라스틱 PET병에 일상의 음용수가 유통되는 문제,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과 운송 에너지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돗물 문화재 주간을 맞아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려고 하는 활동가와 연구자 그리고 공무원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조민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미치는 환경 문제를 연구하고 계시는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 강신호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별 약수터 캠페인으로 제주도에서 카페에 개인 컵을 가져가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마실 물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지구별 약수터 이경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 박성현 수질안전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돗물 어벤져스세요. 네, 활동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또 직접 공급하시는 역할들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제 플라스틱 전문가이신 우리 강신호 소장님,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다이옥신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강신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먹고자 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썼던 것이 바로 지금 페트병 생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안에서 또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 섞이고 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하는 그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유명 생수 브랜드의 93%에서 벌써 미세 플라스틱이 다 검출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미 미세 플라스틱은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까지 낳게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더 무서운 것은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장기를 마음대로 이쪽 장기에서 저쪽 장기로 옮겨갈 거고, 그러다가 몸을 흐르다가 지방질에 점착이 돼서 그 안에 축적이 될 거고, 나쁜 질병이나 세균들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들이 몸속에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될 수도 있고 위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린 페트병, 사실 얘는 또 거대 플라스틱으로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게 오히려 60% 이상이 되고 재활용되는 것들은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60%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도 만들어질 거고, 혹시 자연 속에 방치되거나 뭐 해양에 떠돌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또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니까 결국 우리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결국 플라스틱 이거를 안 쓰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마시는 물에서 그나마 안전한 게 뭐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수돗물이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먹는 샘물의 그 페트병 뚜껑을, 병뚜껑을 모아서 재활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 캠페인을 통해서 일상에서 버려지는 작은 플라스틱들을 모아서 업사이클링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은 병뚜껑들을 시민들이 모아와서 직접 색깔별로 분류를 하고 업사이클이 되는 과정을 보고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배출하는 병뚜껑이 이렇게도 많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소비를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런 교훈을 얻고 가시는데, 이제 쓰레기를 내가 직접 모으다 보니까 선명해지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의 이 생수나 병뚜껑들을 소비하는지를
제주도에서 오신 우리 지구별 약수터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이경아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그 제주도에도 지금 생수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상황 좀 전해주세요. 제주도에 여행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이 육지와 다르게 흐르는 강물이 없습니다. 건천이라고 해서 다 이제 땅으로 스며들었거나 아니면은 바다로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땅으로 이제 스며들면은 제주도가 화산섬이니까 한 18년, 20년 거쳐서 우리가 마시는 이 삼다수까지 된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 20여 년 동안 거의 1위를 지키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은 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상수도 똑같이 지하수에서 온 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아요. 2019년도에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수에 대한 활용 정도를 이렇게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한 4.3%가 수돗물을 식수로 쓴다. 한 7% 정도는 수돗물은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수기 물하고 그냥 생수를 쓴다는 거, 그리고 한 88% 정도는 섞어서 쓴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만 봐도 지금 정말 많이들 그냥 생수에 의존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바닷가에 플로깅을 나가보면은 물론 담배꽁초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눈에 띄는 그냥 플라스틱을 비교했을 때는 어부담으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생수병입니다. 그래서 뭐 탄소 발자국 문제, 환경부에서 뭐 발표한 내용들이나 최근에 이렇게 기사화돼서 나온 외국에서의 어떤 연구 결과를 봐도 이 수돗물보다 이 생수를 소비하는 것은 한 1,400배 정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수기 물을 많이 마시죠. 정수기 물도 아시다시피 정수기로 들어오는 물의 원수는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을 정수기를 한 번 더 이제 걸러서 마시는 건데요. 뭐 전력 소모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수기 자체의 그 내부의 위생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수기 자체를 또 거부를 하고 브리타 정수기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브리타 정수기의 필터가 교환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를 해체해서 재사용하자 이런 해킹하는 또 운동이 환경 실천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환경적인 운동인 것일까? 플라스틱 문제에도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강신호 소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브리타 정수기는 제가 우연히 어느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화이트 해킹이라고 그러죠. 이 필터를 스스로 이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화이트 해킹도 브리타 코리아에서 제대로 이거를 쓰고 난 필터를 회수해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갑갑한 소비자들이 항의를 하다 못해서 아 좋다 그러면 우리가 화이트 해킹을 하겠다 이렇게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우연히 봤어요. 그 안에서 필터 카트리지에서 뽑아낸 이게 이제 충진제인 거죠. 이렇게 이 충진제는 보시다시피 검고 하얀 분말들이 섞여 있습니다. 검은 거는 야자수로 만든 활성탄, 그 다음에 하얀 거는 이온 교환 수지라고 해서 플라스틱이에요. 지름이 1mm 이내입니다. 이렇게 조각조각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것은 활성탄이고 가운데 동그랗게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들이 플라스틱인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쓰시면서 활성탄이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텃밭에 부어도 돼, 아니면 화분에 부어도 돼, 이러고 계신 거예요. 브리타 코리아에서는 자, 이 필터를 쓰고 나면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담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종량제 봉투에 담는다는 거는 매립하거나 태울 때 하거든요. 결국은 이거를 태운다고 했을 땐 또 아까처럼 젖어 있는 플라스틱을 태울 때 그 다이옥신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가 또 심각해지죠. 복합적으로 쓰는 필터를 만들 때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회수할 수 있을까? 회수해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서 이거를 제품화해서 팔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개념이 없다라는 게 참 아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제품이라고 저는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최소한 브리타 코리아는 또 다른 필터를 만드는 그런 정수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최소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브리타 해킹으로 인해서 브리타 코리아에서 그 재활용 회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입장문은 냈지만 정확한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근데 사실 브리타가 권장하는 그 필터의 교체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단 말이죠. 그 쓰레기를 배출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필터 하나를 샀는데 그거를 뭐 몇 년씩 쓰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새 필터를 교환을 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고 이거를 뭐
브리타가 회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이 쓰레기가 내 가정에 내 눈앞에서만 사라지는 거지 이 지구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폐기물의 관점에서 본다면 브리타 정수를 해서 먹는 수돗물이 그렇게 모든 오염물질을 또 다 걸러주는 것도 아닌데 이 수돗물을 음용하겠다고 굳이 이 브리타 필터를 써서 폐기물을 계속 매달 주기적으로 배출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수돗물은 누구 집에나 수도꼭지는 있고 틀면은 정말 알맹이만 나오는 쓰레기가 없는 물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브리타를 통해서 수돗물을 음용하는 것도 뭐 방법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기물을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냐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폐기물이 계속 발생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정수기를 사용해 왔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잠깐 휴식 시간 가지고서 진행을 마저 할게요. 수돗물을 이용해서 만든 아이스티와 수돗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시원하게 한 잔 드시고 목 축이고 진행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제주도에서는 자기 개인 컵만 가지고 가면 어디서든 마실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카페 연합이 있다고 해요. 지구별 약수터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 이경환 선생님께서 지구별 약수터에서 수돗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지금 선행하고 계시는지, 어떤 부분들 준비하셨는지 자세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환경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환경 강의를 한 지는 한 6년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미 환경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때 이미 이 생수 유통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려들이 이제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유럽의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공공의 재산인 이 상수 자체를 관리를 아주 잘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제주도에 사실 원래 살았던 건 아니고 한 7년 전에 이사를 간 사람인데 그 전에 이제 태국에서 살았습니다. 한 3년 반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너무 행복했는데 한국이 가끔 그리웠고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사실 물 때문이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물, 머리를 깨끗하게 감을 수 있는 물, 그 수돗물을 틀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물, 이게 얼마나 귀중한 자원인지를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와 이제 드디어 이걸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 사이에 생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물인데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방법을 찾다가 가장 좋은 것은 상수 자체, 공공의 재산 자체를 조금 더 우리가 널리 좀 퍼뜨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물 자체도 좀 공유라는 개념을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장소가 카페나 식료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다가 혹시 개인컵 이런 텀블러가 있는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줄 수 있냐라는 것을 여쭤보고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매장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줄 수 있는 지구별 약수터라고 하는 캠페인을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곳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하니까 정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우선 상수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물인심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길게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안전한 식수를 만들어 가는 것, 상수 자체가 정말 좋아지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수돗물에 관심도 더 갖고 많이 응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우선 상수원, 단순하게 우리가 쓰는 그 물뿐만이 아니라 전체 하천이면 이런 것에 대한 수자원의 관리가 정말 먼저 잘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먼저가 돼야지만이 믿고 상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중요성을 강조를 더 해도 부족함이 없죠. 원수가 깨끗해야 정수도 깨끗할 수 있는 거고, 이 수돗물이 세계 수돗물 평가를 해보면 세계 8위예요. 네. 세계 8위의 그런 좋은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자부심이고요. 우리가 세계 8위인 이 수돗물을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수돗물을 많이 선택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수돗물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에 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 우선 첫 번째가 제주도 같은 경우도 거의 생수 사서 드십니다. 이유가 수원은 믿지만 관은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들이 정말 많아서 저희가 상수도 검사를 한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걱정하셨어요, 매장분들이.
아, 우리 거 안 좋아서 만약에 오히려 더 부작용 나면 어떡하지? 손님들이 우리 물 안 좋다는 거 알아버리면 어떡하지? 생각하셨는데 10군데 매장을 검사를 다 했습니다. 자세하게. 근데 모두 다 정말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막 수돗물 세게 틀면 수압 높아서 막 뿌옇게 보이는데 우리가 상수가 나쁜가 봐 라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 같고, 또 하나는 그 외에 염소 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염소가 어찌됐든지 간에 잔류 염소가 있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염소가 잘 좀 날아가니까 어떻게 놓고 처리하고 보관해서 마시면은 좋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안내가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좋은 걸 저도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을 받아서 놓고 나면은 그게 어느 정도가 지나야지, 보통 상온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한 25도씨 정도의 이런 상온에서 어느 정도 놓고 놔두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염소 날아가고 마셨을 때 좋은 건지, 혹은 만약에 또 끓여야 된다면은 팔팔 끓이지 않고 에너지 조금 적게 쓰고 싶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온도만 살짝 올려줘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요. 소독제인 염소는 세균이나 미생물을 살균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하는 정수약품입니다.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농도가 4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정의 수돗물의 간말에서 측정해보면 0.1에서 0.4ppm 정도가 검출되고 있거든요. 블라인드 테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보면은 0.4ppm 이하로 검출이 되면은 소독 냄새를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상온에서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만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은 휘발이 된다. 물론 또 끓이게 되면은 휘발은 더 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분 정도만 끓이면은 완전하게 제거가 될 수 있다. 수돗물을 집에서 마셔보고자 하는데 또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돗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 4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수도꼭지를 틀게 되면은 반드시 냉수를 틀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냉수로 해서 한 3분 정도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관을 믿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물론 그 3분 정도 흘렸을 때 이 물이 아깝습니다. 버리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버리지 말고 다른 정도로 쓰신다고 쓰시고 3분 정도 흘러버리고, 두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물을 받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정치시켜 놓게 되면은 잔류염소가 휘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왕이 먹을 거면은 차갑게, 가장 맛있게 먹는 온도가 10도씨에서 한 15도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도 또 중요합니다. 이 용기가 플라스틱 용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플라스틱에서 다른 이물질이 용출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삭이나 유리 그릇에 용기에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좀 오래됐어. 아니면 이제 물탱크 청소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우리 물이 괜찮은 거야? 이걸 어디다 의뢰를 해서 이렇게 좀 검증받을 수 있을까요? 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전화로 신청을 하면 되겠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워터 코디가, 우리 정수기 코디처럼 워터 코디가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직접 채수해서 검사하고 그거 전부 다 무료로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부적합이 났다. 그러면은 워터 닥터라고 해서 워터 닥터가 배관의 내시경 검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까지 검토해서 이 집에는 배관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개량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신청하고 우리 집 수돗물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래도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안전성 그리고 수돗물 음용에 대한 홍보와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면 좋을지 우리 패널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 활동하면서 다른 일회용품도 마찬가지고 너무 다 우리끼리만 하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대중문화라든지 TV 뭐 나 혼자 산다에서 뭐 누가 나와가지고 수돗물을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던가 이런 게 사실 더 파급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생수병을 팔기 위해서 혼을 들여서 광고를 만드는 것처럼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뭐랄까 너무 계몽적이고 그런 광고 말고 진짜 BTS가 나와서 수돗물 막 먹고 진짜 맛있다 K 수돗물 이런 거 해주면은
그게 오히려 더 큰 확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무거운 중요한 얘기일수록 저는 좀 더 위트 있고 대중적으로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돗물과 환경 실천이라는 주제로 수돗물 문화재 주간 수돗물과 땡땡땡 프로그램 진행을 해봤습니다. 생명의 기원이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공동의 자산인 물 잘 지켜나가고 수자원 원수부터 또 수돗물 관리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활동 선생님들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 오셔서 수돗물 어벤져스 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100만 뷰 찍으면 한 번 더.